이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소년원에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판사님이 보실 때 소년분류심사원에 넣었다는 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예요. 축법소년은 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뭐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지금은 소년원에 있는 소년분류심사원에 가고 있습니다. 네. 뭐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냥 이제 소년원에 보내기 전에 우리 일반 성인들의 형사재판을 보면 이제 재판 도중에 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불구속된 상태로 재판을 받거나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소년분류심사원은 이제 소년 재판을 구속된 상태로, 인신이 구속된 상태로 이제 받는다는 걸 뜻하죠. 그래서 보통 이제 소년분류심사원에 들어가 있다라는 건 소년원에 가게 될 확률이 굉장히 높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오히려 이제 변호사님이 변론하실 때 되게 좀 불리한 상황이지 않나요? 되게? 많이 불리하죠. 뭐 보통 이제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는 그 뭐 위탁 변경 뭐 신청해서 뭐 하면 안 되냐 뭐 이런 얘기도 하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소년분류심사원에도 선생님이 계세요. 지금 어떻게 보면 소년분류심사원의 그런 감독관들한테 아이를 위탁을 맡겨 놓은 상태인데 그걸 부모한테로 돌리는 신청을 하는 거거든요. 뭐 쉽게 말해서 일반 형사사건에서는 뭐 보석 신청하는 거랑 뭐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판사님이 보실 때 소년분류심사원에 넣었다는 건 죄질이 매우 안 좋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재범의 위험성도 굉장히 높고, 그 말은 즉슨 부모님께서 아이를 제대로 케어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런데 지금 다시 부모가 케어하게끔 돌려달라고 신청하면 판사가 그걸 받아들여 줄까요? 받아들여 주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습니다. 더 많이 신청들을 할까요? 본인들이? 저한테 신청해달라고 요청하면 제가 상황을 설명드리고 신청하지 않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소년분류심사원에 갔다는 건 이제 소년재판은 심리하고 그날 바로 선고하거든요. 그 일반 형사재판은 이제 공판하고 이제 선고날 언제 선고하겠습니다 하고 추후에 선고를 해요. 근데 소년재판은 그날 바로 선고를 해버리기 때문에 그날 이제 소년원에 가지 않는 게 중요하지, 지금 당장 소년분류심사원에서 나오는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 그리고 소년분류심사원에 갔으면 오히려 마지막 기회가 남아있다는 뜻이기도 해요. 왜냐면 판사님께서 이제 너 이제 소년원 보내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보겠다, 거기 생활 얼마나 잘 하나, 뭐 이런 의미도 있기 때문에 거기 갔으면 거기에서 생활을 굉장히 잘한다면 오히려 결과는 더 좋게 나올 수도 있다. 지금 뭐 처해진 상황에 있어서 저희가 활용할 수 있는 건 최대한 적극적으로 활용을 해야죠. 소년원에 안 가는 게 중요한 거니까. 네, 학생들 간에 사고가 좀 많은 편인가요? 근데 요새는 뭐 예전과는 다르게 이걸 어떻게 표현을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사소한이라고 표현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이제는 조금 더 그냥 법대로 하자라는 좀 기조가 굉장히 강했습니다. 예전에는 어떤 그 선생님들의 공권력이 좀 강했을 때 그런 시절도 있었죠. 지금은 완전히 역전이 됐는데, 그래서 과거에는 선생님들께서 훈계하고 어떻게 보면 좀 거칠게 체벌도 하면서 마무리가 되었던 것들이 좀 많아요. 그런데 지금은 이제 선생님들의 어떤 그런 권한이 굉장히 약화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법대로 가자, 학폭위 열고 뭐 경찰에 고소하고 수사 이루어지고 뭐 그런 식으로 쭉쭉 이제 법대로 가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졌죠. 촉법 소년이라고 하잖아요. 네. 약간 기준이 좀 어떻게 해야 되나요? 뭐 축법소년, 뭐 흔히 일반인들이 뭐 알고 계시는 축법소년은 뭐 형사처벌을 받지 않는다, 뭐 맞는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처벌을 받지 않는 것은 아니고요. 뭐 10세 이상, 14세 미만을 촉법소년이라고 하고, 그다음 14세 이상을 범죄소년이라고 합니다. 범죄소년. 그래서 촉법소년에 대한 형사 절차는 뭐 소년 재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요. 결국 이제 촉법소년들이 소년 재판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은 뭐 소년원에 가는 것. 하지만 이제 범죄소년, 14세 이상이라면 범죄소년이라고 칭하는데, 범죄소년은 일반 형사재판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반 형사재판을 받다가 이거 뭐 이렇게 죄질이 좀 경미하다, 이거 뭐 일반 형사재판으로 받을 것까지는 아니다
일반 형사 재판으로 가면 뭐 일반 교도소에 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소년부에 송치를 해서 소년 재판에 받을 수도 있고 일반 형사 재판에 받을 수도 있는 게 범죄 소년입니다. 성인들의 사건하고 네. 이제 소년 사건하고 좀 차이가 있다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성인이 되고 난 이후에는 본인이 한 행동에 대한 응보의 개념, 즉 본인이 저지른 행위에 대해서 좀 처벌을 줘라, 처벌을 받아라. 그래서 형벌이 이제 좀 응보의 개념이 있죠. 벌을 하는 개념. 그렇기 때문에 좀 중요한 것들이 뭐 피해자랑 뭐 합의, 그리고 뭐 피해 회복이 되었는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소년 사건은 전혀 다릅니다. 소년 사건은 뭐 피해자랑 합의를 했느냐 뭐 그런 것들이 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왜냐면 피해자랑 합의 그 누가 해주나요? 부모님이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어차피 부모님이 그냥 돈으로 다 하는 거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어떤 보호소년의 뭐 처벌의 수위를 정함에 있어서 그렇게 중요한 요소가 되지 못합니다. 일반 성인들의 형사사건과는 다르게 오히려 보호소년을 소년원에 보내지 않고 다시 사회로 복귀시켰을 때 어떻게 보면 아직 어린애잖아요. 어린애는 뭐 성인들이 가지고 있지 못한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뭐 애가 뭐 다시 뭐 바르게 될 가능성도 굉장히 많다고 여겨진다면 소년원에 보내는 그런 처분까지는 나오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뭐 아이의 뭐 개전의 정, 다시금 뭐 좀 바른 아이로 생활을 할 수 있을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제 소년 사건에서 네. 그리고 이제 부모님들이 따로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 그런 것들이 있을까요? 뭐 당연히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좀 대표적인 게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뭐 성범죄 그리고 뭐 소년 사건 그리고 뭐 음주운전 기타 뭐 형사 사건에서 이제 뭐 준비해야 될 양형 자료 목록과 뭐 이런 것들은 뭐 이게 대외적으로 공개하기는 힘들고 어쨌든 저희 사무실에서는 전부 구비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양형 자료 그리고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는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제 뭐 보호소년의 부모님들한테 이제 보내드리고 있고요. 보호소년도 원래 그 전화로 해도 되는데 오늘 직접 만나고 온 이유가 그 소년분류 심사원에서 네가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적은 서면을 좀 전달을 했어요. 판사님한테 반성문을 쓸 때는 뭐 어떤 식으로 뭐 작성을 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좀 알려주기 위해서 오늘 소년분류 심사원에 이제 가서 아이를 만나고 온 거고 뭐 그냥 한 가지만 말씀드리자면 뭐 결국에는 아이가 다시 바뀔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라는 거를 이제 주장하고 입증하기 위한 자료들을 저희가 전달을 드려요 부모님께. 아무래도 그냥 말로만 이제는 뭐 애를 잘 돌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보다 아이를 어떻게 돌볼지를 최대한 구체적이고 자세하게 적은 계획표 같은 것들이라던가 뭐 여러 가지가 중요할 수 있겠죠. 말로만 하는 것보다 자료로 뭐 아이를 이제는 좀 잘 돌보겠다 뭐 그런 점을 입증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년 사건도 되게 여러 네. 가지가 있잖아요. 뭐 네. 학폭이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은 뭐 폭행 관련된 내용이 성범죄 관련된 내용도 있을 수도 있고 그리고 또 요즘 보면은 청소년 도박 문제도 좀 있고 했는데 어떻게 보면 전체적으로 범죄마다 차이가 있겠지만 네. 좀 대표적으로 그러면 요즘 좀 제일 많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건이 있나요? 뭐 아무래도 뭐 점점 많아지는 것들이 10년 전과 비교해서 많아지는 것들이 이제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죠.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가 10년 전에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사실 뭐 카메라를 이용한 성범죄라고 하니까 굉장히 수위가 높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일반 성인들의 형사사건에 비해서는 수위가 그렇게 높은 편에 속하지는 않고요. 그 아이가 대변을 보는데 위에서 촬영을 한다든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카메라를 이용한 그런 좀 성적인 범죄들 그런 것들이 있을 수 있고 보통 뭐 금품 갈취인데 금품 갈취의 액수도 뭐 성인들의 사건에 비해서는 굉장히 좀 경미한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뭐 적용되는 법조는 사실 형법에 규정되어 있거나 뭐 성인들한테 적용되는 법조와 동일합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돌아가자면 카메라를 이용한 어떤 전자기기를 이용한 성범죄가 좀 많아지긴 했다. 이 정도가 될 것 같아요. 소년 사건에 대해서 변호사 선임할 때 뭔가 참고해야 될 사안이 있을까요? 다른 사건이랑 다 동일합니다. 이게 뭐 저희가 뭐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은
변호사가 법정에 나와서 뭐 이 말 저 말 뭐 잔뜩 하면서 뭐 변론을 하는데, 이게 뭐 미국은 그럴 수 있어요. 미국은 저희랑 법 체계가 달라서 그럴 수 있는데, 저희는 이제 법정을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10시 누구, 10시 20분 누구, 10시 40분 누구, 10시 50분 누구, 뭐 11시 누구, 막 하루 종일 계속해서 이제 법정이 각각 개개인의 막 다른 사건들이 계속해서 이어집니다. 근데 그 개개의 사건마다 와서 변호사가 막 이 말하고 저 말하고 검사가 또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면은 뭐 하루 종일 그것만 해야 되는데 그럴 수가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저희는 서면으로 주고받습니다. 서면으로 모든 내용을 다 정리하고 증거자료도 다 내고, 그런 식으로 이제 재판이 이루어지는데,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그 서면 작성 능력도 굉장히 중요하죠. 그 서면을 하나 작성하는데 그 몇십 장의 뭐 이야기를 작성을 한다는 건데, 법리적인 그냥 뭐 작은 소논문 하나 쓰는 것과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그만큼 변호사가 이제 그 사건에 뭐 집중을 할 수 있는지, 그런 것도 굉장히 중요하고, 그 서면 작성 능력을 보려면 얼마나 소년 사건을 많이 다뤄오고 어떤 결과를 냈는지가 중요하겠죠. 뭐 이혼도 마찬가지고 일반 형사 사건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좀 뭐 의뢰인분들이 조금 많은 좀 불만을 가지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변호사가 연락이 잘 안 된다 라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근데 그건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뭐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보통은 내가 내 사업체를 운영하고 어떤 계약을 했다면 이제 뭐 의뢰인이 연락을 해도 뭐 주말이고 뭐 저녁이고 상관없이 받아서 응대해야 되는 게 맞죠. 그런데 내가 어떤 사업체에 의뢰했고 내가 받은 건 그 사업체 내부에 있는 직원의 전화번호라면, 직원은 업무 시간 외에는 연락을 안 받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죠.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좀 그냥 월급을 받는 직원 변호사다 보니까 업무용 핸드폰 번호가 제공되는 경우도 있을 것이고, 변호사 개인 핸드폰 번호는 또 뭐 제공이 안 되고 사무장의 핸드폰이 뭐 공개된다던가, 그래서 변호사랑은 통하기가 어려운 뭐 그런 상황이 좀 이루어질 수도 있는데, 저는 그건 좀 의뢰인을 단연간 좀 대해보면서 그건 정말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의뢰인분께서는 계속해서 뭔가 좀 궁금증이 생겨요. 계속해서 불안하고 내 사건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뭐 이런 궁금증이 생겼는데, 뭐 이걸 지금 뭐 늦은 저녁 시간에 연락드리는 게 맞는지, 주말인데 연락드리는 게 맞는지, 어떻게 보면 의뢰인을 좀 응대하는 것도 변호사의 일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의뢰인이 궁금해하기 전에 미리미리 보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청소년 범죄가 네. 뭐 성인 뺨친다고 많이 하잖아요. 네. 변호사님 보실 때도 수위가 많이 세다고 좀 느끼나요? 학생들 범죄가? 이건 좀 조심스러운 부분일 수 있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냥 뉴스에서 뭐 대서특필하는 그런 범죄들은 꾸준히 있어 왔어요. 꾸준히 청소년의 강력범죄, 뉴스에서 대서특필하는 그런 것들은 꾸준히 있어 왔는데, 뭐 오히려 근데 처벌받는 그 건수가 굉장히 많아진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게 이유가 저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있냐면, 과거에는 그러니까 과거와 달리 현재 청소년 범죄에 대해 바라보는 시각이 많이 변경됐습니다. 뭐 아까 뭐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법대로 하자, 이런 기조. 뭐 애들끼리 좀 다툼이 있다, 선생님이 훈계로 끝내는 게 아니고 그냥 학폭이 열자. 이제는 그 법대로 하자라는 기조가 굉장히 강한 시대이기 때문에, 뭐 청소년 범죄 사건이 늘어났다기보다는 청소년 범죄 사건을 실제 법대로 처리하는 그 경우가 굉장히 많아져서 또 청소년 범죄율이 올라간 것처럼 보이지만, 뭐 실제로 저는 그렇다고 생각은 하지 않습니다. 사건이 발생했다면 조기에 변호사가 상담을 받으셔서 일 처리를 하시는 걸 좀 추천드리겠습니다. 사건이 계속해서 이제 뭐 경찰, 검찰, 뭐 경찰에서 바로 소년 재판으로 가는 경우도 있고, 뭐 범죄 소년이라면 뭐 형사 재판에 뭐 회부되지 않고 뭐 검찰에서 이제 소년 재판을 송치하는 경우도 있긴 하지만, 계속해서 우리한테 좀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기회들을 놓치는 게 돼요. 이런 사건 뭐 소송에 있어서는. 그렇기 때문에 아이가 뭐 경찰 조사를 받게 됐다면 변호사나 상담을 먼저 받아보시는 걸 전 추천드리겠습니다.